안녕하세요. 더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재료는 기증늑연골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IHCC, 방사선이 조사된 동종의 늑연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진 않고 미국이나 남미 쪽에서 사망자에서 늑연골을 채취해가지고 방사선을 조사하고 냉동을 시키든 아니면 수용액에 보존을 해서 국내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제법 두껍고 보통 한 1.5에서 2mm 두께 정도로 슬라이스를 해서 여기다가 항생제 용액과 식염수를 채운 다음에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자가늑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나 늑연골에 석회화가 일어나서 석회화된 늑연골을 사용해서 구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환자가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상태, 본인의 늑연골을. 왜냐하면 수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cm 정도 남는 그런 흉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띄워놓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입니다. 자가늑연골이고, 제가 주로 쓰는 곳은 9번이나 10번, 콧대에 쓰는 경우에는 뭐 한 7번이나 8번을 떼기도 하는데, 코끝에 지지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크기로 보통 여기서 굽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재료의 풍부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가늑을 떼는 게 좀 더 이제 연골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떼었을 때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조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제 기증늑은 자가늑의 대체제로서 어느 정도 효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재료이고,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오염이 되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가늑 같은 경우와는 또 좀 다르게 기증늑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를 거쳐서 연골 세포가 다 사멸된 조직이고, 자가늑보다는 그런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할 때 너무 무리하게 압력이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염증에 감염력이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증늑을 사용하지 않고, 흡연을 많이 하거나 점막 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증늑 사용하는 것은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